안녕하세요, 리치노마드입니다. 요즘 주식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커졌는데요. 국내 세법 개정안 때문에 금요일날 코스피가 3.88%나 하락을 하더니 어제 오늘 이틀 연속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. 또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라 미국도 고용지표가 둔화되면서 금요일날 급락을 했었는데, 그래도 또 이게 어저께는 해석하기를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 뭐 이러면서 다시 또 반등을 하더라고요. 그리고 물론 팔란티어 같은 그런 AI 업체들의 실적도 잘 나오면서 이제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쳤을 텐데,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면서 대응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들을 주변에 계신 분들이 하더라고요. 저도 마찬가지고요. 코스피는 지금 이번 달 들어서는 지금 이제 마이너스 상태가 아직 유지되고 있고, 코스닥도 마이너스, S&P 500이나 나스닥도 소폭의 마이너스이긴 한데요. 아직 그 폭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충분히 회복은 가능할 것 같지만 장이 좀 불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요즘 이제 제가 유튜브를 계속 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지인들한테도 좀 알려지고, 이제 구독자도 조금씩 늘다 보니까 이제 은퇴하고 나서 나 포트폴리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고 이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. 근데 이제 제가 유튜브에 이 ETF 상품이나 뭐 종목들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하고, 포트폴리오도 몇 가지 이제 경우의 수에 따라서 짜놓고 했는데도 제대로 보지도 않고, 결국에는 뭘 사야 되는데 라고 이제 귀결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. 아무리 사실 좀 공부를 열심히 해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. 주식시장이라는 게 요즘 같은 시기 또 더 어려운데,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에서 이제 남의 말 듣고 투자해서 성공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 투자해 보신 분들은 너무너무 잘 아실 텐데, 저는 이제 이런 얘기했다가 혹시 그분들하고의 뭐 사이가 좀 틀어질까봐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. 지난번에도 한번 좀 말씀드렸는데,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안 하시고 또 근데 그분이 손실이 막 났었거든요. 근데 괜히 막 제가 미안한 거예요. 제가 하란 대로 한 것도 아닌데 괜히 주식판으로 끌어들였나, 약간 그런 느낌. 이제 뭐 물론 제 말 듣고 하시진 않으셨겠지만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겨서 되게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그냥 제가 종목 몇 개 알려드린다고 끝날 게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책 좀 보시라고 추천해 드리기도 하는데, 그래도 이제 이 과정은 너무 또 길고 뭐 하고 하니까 결과를 좀 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좀 고민이 됩니다.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온오프라인 강의하는 이제 그 채널들과 플랫폼들과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. 정말 뭐 기초반, 중급반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고민도 하고, 또 이렇게 뭐 컨설팅이라고 할 만한 수준은 제가 안 되니까 뭐 이제 티타임을 하면서 조금 도움을 드리는 걸 한번 해봐야 되나, 뭐 오만 가지 생각들을 해보는 중입니다. 저도 이제 제 시간을 들이고 어쨌든 고민을 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, 그냥 또 지인분들 그냥 차 한잔 마시고 하기에는 또 시간이 또 꽤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. 요즘처럼 이제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는 주식도 쳐다보고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, 하여튼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어쨌든 그런 사례를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.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지분 매각하고 이제 투자로 뭔가 현금 흐름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고 고민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,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퇴직금은 있는데 이걸 현금 흐름을 좀 만들고 싶다, 이런 구조를 짜고 싶어 하는 분이 또 있습니다. 이 두 분도 이제 서로 잘 아는 분인데, 한 분은 투자 경험도 좀 있으시고 그렇긴 한데, ETF 투자나 요즘에 이제 트렌드가 워낙 빨리 변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우신 거죠. 연세도 좀 있으시고 하니까. 또 한 분은 사실 주식 투자를 해보긴 하셨으나 뭐 경험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,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분의 경험 차이가 나기 때문에, 그리고 성향도 차이 나고 자산의 구조도 차이가 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개인별로 편차가 크니까 제가 같이 뭐 얘기를 하자라고 하는 게 되게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 되더라고요. 어느 한쪽에 또 맞춰서 얘기하기도 어렵고. 근데 또 이분들은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뭐 하니까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걸 원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뭐 온라인 강의나 이런 거 갖고는 또 잘 안 되니까 이걸 뭐 개별 과외처럼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좀 해보는 중입니다. 그래서 마침 또 온라인 이제 그 강의하는 쪽 플랫폼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, 뭐 이제 그런 쪽이야 뭐 기초반, 중급반, 고급반 뭐 이렇게 해서 설계도 하고, 또 이제 이렇게 교육을 좀 받으신 분들은 오프라인 미팅을 통해서 조금 보완하고 뭐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, 이렇게 오프라인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조금 고민됩니다. 제가 그걸 가르쳐 드릴 만한 역량이 되나에 대한 원론적인 이제 부분이 더 고민이 되긴 하지만요. 어쨌든 뭐 또 이런 니즈가 있으시니까 한번 포트폴리오를 짜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.
일단은 이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이 좀 안정적인 자산이 어느 정도 충분히 있는 분이거든요. 이제 그런 분이라서 일부 금융자산을 활용해서 현금 흐름을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의 포트폴리오입니다. 이 돈 많으신 분이 일부 뛰어다가 하는 거니까 뭐 이거 갖고 뭐 어쩌다 저쩌다 하지 마시고 이 뭐냐 전제 조건을 좀 잘 이해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이렇게 5종목으로 좀 단순화시켜서 짜봤는데요. 비중은 일단은 그냥 똑같이 20%씩 들어갔습니다. 1억을 이제 5으로 나눠서 투자를 했고요.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요즘 국장이 좋고 배당률도 높고 어쨌든 과세에 대한 이제 부담도 좀 적으니까 이제 요걸 좀 넣어봤고 타임폴리오는 어쨌든 계속 좀 뭔가 성장하는 부분도 일부 있으면서 배당률도 특별 배당 감안하면 한 8%까지 나오니까 이 종목도 넣고 미장에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주가가 막 날아가진 않지만 안정적으로 배당을 줄 수 있는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를 넣고 다음에 이제 S&P 500에다가 커버드 콜 씌운 상품을 집어넣습니다. 그리고 채권 관련해서 PDI를 넣어놨는데요. 어쨌든 이제 국장이나 미장 모두가 조금 추가 상승 여력이 크지 않았고 횡보나 조정장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에 어쨌든 집중해서 하는 구조로 선정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국장 커버드 콜과 일부 좀 상승이나 배당을 기대하는 종목이 타임폴리오가 되는 거고 미장의 상승은 S&P 500이 가고 안정적인 배당은 이제 코미커가 하는 그런 구성을 한 거고요. 어쨌든 금리 인하가 되고 월 배당이 지금 워낙 높게 나오는 PDI 뭐 하이힐드 채권이긴 하지만 채권 베이스의 종목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더니 1년에 이제 배당금 1200만 원, 한 달에 세 전후로는 100만 원 이상이 나오는 거고 세 후로 따져도 한 93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. 이걸 뭐 이제 절세 계좌에서 하면 이게 거의 나오겠지만요. 하여튼 뭐 이제 이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연금저축계좌에서 운용해 갖고 뭐 이제 빼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이제 그거는 개인마다 다르니까 그 얘기는 안 할 거고요. 근데 지금 이제 월 배당금이 조금 적더라도 상승을 조금 더 따라가길 원한다 이런 분도 있을 거잖아요. S&P 500 관련 ETF를 좀 교체해 보는 걸 생각을 했거든요. 이제 타이거 미국 S&P 5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이 보니까 상승과 하락을 다 잘 따라갑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락 방어력은 좀 약합니다. 커버드 콜에 기대하는 거는 많이 이제 뭐 상방이 막혔다 얘기 많이 하는데 많이 못 올라가더라도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좀 적고 하락할 때 조금은 막아줬으면 하는 것도 있거든요. 이제 그 부분은 좀 약하다는 건 감안은 하셔야 됩니다. 근데 S&P 500을 가장 잘 따라가는 어떤 커버드 콜 상품이니까 이제 그런 거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뭐 S&P 500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많으니까 유사 상품들을 ETF 체크나 펀 ETF 같은 사이트에서 비교하면서 계속 이제 선정을 하고 내 성향이나 이런 걸 맞는 걸로 고르시면 됩니다. 이제 자산 규모 좀 아무래도 자산 규모가 큰 게 거래하기 좋으니까 그런 부분 기간별 성과 이제 시장이 좋을 때 나쁠 때 횡보할 때 이제 성과가 어땠는지 좀 보고 그다음에 배당률이나 이제 토탈 리턴 기준의 어떤 수익률들이 어떤지 좀 보면서 종목을 선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. 이렇게 해놓으면 배당률은 아까보다는 살짝 떨어지는데 아마 성장은 조금 더 따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. 월 평균 한 87만 원 정도 나오고 세후로도 한 10% 정도의 수익률은 나오는 형태가 되고요. 또 하나는 나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고 싶다. 아까 이제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셨고 일부만 좀 운용하는 거기 때문에 분배금 좀 더 받을 수 있게 세팅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. 이제 그럴 경우에는 지금 이제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대신에 라이즈의 미국 AI 밸류 체인 고정 커버드 콜 요게 조금 고정 커버드 콜이어서 주가 상승도 조금 더 많이 가고 배당금도 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제 요걸 바꾸고 다음에 S&P 500 대신에는 사실 이제 나스닥 100이 조금 더 배당금도 많이 나오고 상승률도 더 나올 수 있잖아요. 물론 변동성이 훨씬 크다는 단점도 또 있지만요. 그래서 나스닥 100 데일리 커버드 콜 OTM 코덱스에 나온 거 지금 배당률이 거의 연 20%까지 나오니까요. 이제 이걸로 교체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. 이렇게 하면 배당률이 거의 연 15%까지 나오거든요. 월 평균으로 세후에 거의 이제 100만 원이 나오는 구조인데 이렇게 운용을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비중을도 조절하고 종목도 교체해보고 리밸런싱 하는 것들을 이제 계속 연습하는 걸 하는 거죠.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짜드렸다고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그냥 바로 운용을 하면 사실은 저는 좀 불안하거든요. 여러분들이라면 이제 본인의 자산 뭐 구조나 이런 것들을 저랑 같이 뭐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짜보면 어떨까요? 저렇게 짜보면 어떨까요? 같이 고민하는 뭐 컨설팅 아닌 컨설팅을 한다면 같이 해보실 의향이 있나요? 아니면 저랑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한 달 동안 저랑 공부해 보시죠. 뭐 이런 걸 한다면
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? 그런 수요가 있다면 제가 한번 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포트폴리오 짜는 얘기 해봤고요. 또 다른 정보들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이 보는 시청 시간이 70%입니다.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.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